2024년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준비 중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 3가지와 소득 8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면 2024년 기초연금은 무리 없이 받으실 거라 생각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이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금융정보조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인데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신청하셔도 두 분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해서 기초연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조사 방법은 행복2음이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됩니다. 산정 기준과 조사 범위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입출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고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시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고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시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인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 금융재산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차명계좌나 도면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자식의 절세를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럴 경우 기초연금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 본인의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차명 또는 도면 계좌임을 최종 판결받은 경우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중문중재산이나 마을 공동재산 또는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신다면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되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호회,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3가지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언제 조사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금융재산의 조사는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총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8가지 소득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첫 번째로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매달 받는 연금의 합계만큼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소득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에서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는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기초연금은 물론 피부양자와 지역건보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공자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립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일용근로자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아니한 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하역 항만 작업 종사자입니다. 위 말씀드린 3가지에 포함되신 분들의 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은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공공일자리 소득과 자활근로, 자활, 공공근로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자활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산재급여입니다. 산재급여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일자리, 자활근로 등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일하다가 받는 산재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산재급여의 경우 기본 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7번째로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로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즉 용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쓰고 모아서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으로 풍성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